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사제 11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제를 보살피는 꾸라또르 사제가 신설됐고 주교자 성당에서 성모일도를 공동으로 바치는 주교자 기도사제가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디지털 격차와 가짜뉴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던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함께했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교구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119명의 사제가 새로운 소임을 맡았습니다. 사제를 보살피는 특임 사제인 꾸라또르 사제가 신설됐고요. 주교자 성당에서 공동으로 성모일도를 바치는 주교자 기도사제 4명이 임명됐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제 인사로 사제 119명이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 118명, 수도회 소속 사제 1명입니다. 홍성만 신부와 안병철 신부, 고석준 신부, 허중식 신부는 사목일선에서 물러나 성사전담 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읍 신부는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문화홍보국장 유한민 신부는 홍보위원회 총무를 겸합니다. 개포동 분당 주임 오승원 신부는 사회사목국 한마음한봉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고 중견사제연수원 운영위원 방정영 신부는 사회사목국 노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강진영 신부는 병원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제11 강남지구장엔 여의도동 본당 주임 홍성학 신부가, 제17 강서지구장엔 공항동 본당 주임 윤정환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또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정책실장 최용진 신부는 베드로 사목연수에 들어가고 보도주간 정수용 신부는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어 화곡이동 본당 보좌 조승현 신부가 후임으로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 부임합니다. 이번 인사인 직제 개편과 함께 새로운 직책도 만들어졌습니다. 요셉의원을 운영하는 법인인 요셉나눔 재단법인은 사회사목국에 소속되고 병원사목위 소남한방병원 원목실,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까리타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운영을 종료합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직속기구에서 교구장 직속기구로 변경됩니다. 서울대교구는 민하위가 교구장 직속기구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또 동서울지구의 역삼동 본당과 서서울지구의 흑석동 본당을 직능별로 책임있게 사목을 수행하는 직능별 사목 시범본당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교구장 특임사제로 사제를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할 꾸라또르 직책과 성모일도 기도를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전담 소임의 주교자 기도사제 직책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꾸라또르엔 김명섭 신부가, 주교자 기도사제엔 여인영 신부, 유승록 신부, 정은필 신부, 박경근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교구는 주교자 기도사제에 향후 사제 4명을 더 임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대교구 내 27개 본당은 새 주임 신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홍인식 신부는 목삼동 본당 주임으로, 임상만 신부는 반포 본당 주임으로, 박원주 신부는 일원동 본당 주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오류동 본당 주임의 이기현 신부, 개포동 본당 주임의 이경상 신부, 도남동 본당 주임엔 정세덕 신부가 부임합니다. 또 예수의 지영규 신부는 신월동 본당 보좌로 임명됐습니다. 예수의 소속 사제가 본당으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이재돈 신부는 환경사목위원회 생태영성연구소 소장을, 이준성 신부는 한국중독연구재단 사무총장직을 수행합니다. 새 소임을 맡게 된 사제들은 이달 30일 부임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죠. 나흘 만에 북한의 반응이 나왔는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맹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라
경제, 정치, 군사 분야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윤석열 그 위인이라며 윤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은 대남 대미를 총괄하는 김여정이 즉답 형식으로 반응한 것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전면 거부와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목할 대목은 북한은 국민의 낮은 지지율을 받은 정권과는 대화 협상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는 이 같은 남북의 강대강 대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호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 높은 비난이 나온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북측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려면 북측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강 신부는 이어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으려면 한반도 평화정착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교회 민족화의 위원장 김주영 주교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곳부터 평화와 화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유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화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향한 교회의 노력도 신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어제 저녁 감사미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디지털 격차와 가짜뉴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고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한국 천주교회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그니스 세계총회 여정을 김형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향한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린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에는 33개국에서 300여 명의 커뮤니케이터들이 모였습니다. 커뮤니케이터들은 디지털 격차로 소외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짜뉴스 등 디지털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 시대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도 총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위기에 처한 공동의 집을 지키는데 미디어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므로 공동의 집의 변화를 기대하고 또 우리 시대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전 세계 커뮤니케이터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느꼈고 고궁을 찾아 한국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17일 진행된 한국의 시간에서는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장 옥현진 주교가 발표에 나서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한국 교회의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탄생에 박흥식 감독과 배우 윤시윤 씨가 총회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총회에서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일깨웠습니다. We feel we leave this Congress spiritually and professionally enriched. We believe that through the renewing power of the Holy Spirit, we can achieve peace in the digital world. 시그니스 참가자들은 어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 성당에서 봉헌된 감사미사로 세계총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머리를 맞댄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 이제 총회에서 이뤄진 논의와 결의를 실천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실제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와 안전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흰천을 정성스레 다림질하고
그 위에 종이를 덧대 친환경 도료를 칠하는 작업. 견고하고 세련된 종이가죽 형태의 가방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사용되고 버려진 천과 종이 쌀 포대들이 원래의 소재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기술과 디자인 등의 가치가 더해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거듭납니다. 사회적 기업 러블리 페이퍼에는 최고령인 85살의 정순자 할머니를 비롯해 어르신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엿한 정규직 사원들입니다. 일에 대한 애착과 긍지는 예전의 폐지 수거 활동 못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써줘서 일할 수 있는 게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바로 옆 또 다른 작업장에선 폐박스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돕고자 직접 사들인 것들입니다. 저희가 폐지수거 어르신들한테는 펫박스를 시세보다 3배의 가격으로 비싸게 매입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kg에 300원 정도의 고정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노동의 가치에 비해서는 현재 시세보다는 저희가 3배 정도로 더. 폐박스는 작업을 거쳐 예술 작품을 위한 캔버스로 탄생합니다. 재능기부 작가들의 작품은 풍경화, 명화, 캘리그라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작품 판매 수익은 다시 폐지 구매를 위한 보조금이나 안전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입니다. 기우진 대표는 러블리 페이퍼의 궁극적인 목표가 멋지게 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자원재생 활동가로 굳건하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활동하고 있다면 더 이상 러블리 페이퍼가 만들어야 될 또 어떤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될 그런 목적과 소셜 미션은 없어진 것 같아요. 손수레 광고를 통한 세상의 변화. 소셜벤처 끌림은 가볍고 안전하게 제작한 손수레를 폐지 수거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생계비로 지원합니다. 일단은 어르신들께서 다달이 이제 7만 원씩 임금으로 받으시니까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 37개 시군 자원재생 활동가 어르신 300여 명과 함께하고 있는 끌림의 손수레엔 삶의 무거움을 덜어줄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 앱이 제작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채팅 기반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톡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톡은 글자를 입력하기 어려운 발달 뇌병변 장애인 등이 가족이나 지원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그림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커뮤니톡에는 만여 개의 한국형 그림 상징과 커뮤니 상징이 탑재돼 있어 자유롭게 개별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톡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 상징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몸짓과 표정 등의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보조기기가 지녔던 휴대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센터는 올해 말 SNS에서 쉽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